7월은 기운이 바뀌는 달입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며 많은 상황들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른 채 예전에 본 운세가 아직도 유효한 줄 착각하시고 운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시어 복이 달아나게 만들죠. 또한 어떤 띠는 가만히만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데 몇 개 띠는 운을 트이는 행동들을 하셔야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노력하신다면 하늘이 여러분을 도와 틀림없이 재물운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력만 하면 재물운을 얻는 띠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띠에 맞는 운세를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운이 바뀌는 7월 하반기에 반드시 내용 숙지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할 테니 꼭 재물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요? 경기도 어렵고 집안 살림은 더 팍팍해지고 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 방송 보시고 그대로 행한 분들에게는 많은 복이 찾아갔을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는 삶이 나아졌고 재물이 들어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상반기에 삶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렇지 않으셔도 너무 걱정 마세요. 기운이 바뀌는 7월에는 애군과 좋은 기운이 동시에 집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애군만 잘 막아주시고 좋은 기운을 확대해주는 물건을 집안에 잘 두신다면 틀림없이 재물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확대해주는 물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황금비단잉어 복주머니가 있지요. 금전의 상징인 황금잉어와 금원보가 새겨진 빨간 복주머니를 집안에 두신다면 재물복은 물론이고 번영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복복자가 새겨 있어 그 자체로 생한 기운의 복주머니는 옛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복주머니에 빨간 단추, 오색 팔찌, 50원 동전 등을 넣으시고 현관 신발장 안쪽과 주방 찬장에 넣으신다면 틀림없이 집안으로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애군타파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름 아닌 소콧돌의 풍경종이지요. 소콧돌에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애군을 막고 풍경종의 맑고 청한 종소리가 집안 가득 복을 채워줍니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집안에 많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콧돌의 종으로 애군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가만히만 있어도 재물복이 들어오는 띠가 있는 반면 반드시 노력해야 재물복이 들어오는 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마땅히 복을 받을 곳이 없어 복주머니와 콧돌의 종을 통해 복을 받고 재물운을 취해야 하는 띠를 바로 호명하고 이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소띠, 쥐띠, 양띠입니다. 콧돌의 종과 복주머니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 제품 보기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소띠 운세 바로 가겠습니다. 재물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소띠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다들 어떠셨나요? 크게 힘든 일 없이 무탈한 날들을 보내셨지요. 혹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라면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소띠는 올해 매우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 보이며 여기서 운대를 잘 확인해서 그에 맞게 행동하신다면 반드시 재물운이 트이고 대박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운대를 확인하시어 그에 맞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띠는 인내심이 강하고 올바른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끈기가 강해 항상 목표를 달성하며 주변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죠. 올해 소띠는 육해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작년에는 여러 분야에서 몸을 움직이며 활동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활동을 줄이고 잠시 쉬어가는 해입니다. 의욕을 앞세워 일을 벌린다면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을 정리하는 해로 삼으시고 에너지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반기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셨다면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충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정신을 맑게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신다면 내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대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진년 소띠 분들은 재충전을 올 한 해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일을 정리하신다면 번영과 재물이 함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운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합니다. 올해는 혼자서 움직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올해는 너무 무리하고 에너지를 쏟는 일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혼자서 행동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면 필히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무리하게 한다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또한 사업장의 이동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래 이동을 하신다면 부정의 기운을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소가 좋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의 이동은 내년으로 미뤄보세요. 만약 올해 상반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동하셨다면 하반기에는 행동 반경을 좁혀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만 운대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기의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올해 이직 또는 부서 이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미뤄두세요. 차라리 주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집중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올해 특히 좋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회계, 재무, 금융 등 돈 관련된 분들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올해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갑진년 소띠 분들은 올 한 해 동안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꼭 받기 바랍니다. 금전운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물운이 아주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출 관리만 잘하신다면 무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서 재물을 탐하고자 하는 욕심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로또 등에 관심을 갖게 되실 텐데 올해만큼은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간다면 큰 코 다칩니다. 올해는 충전의 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충전이라 함은 다시 기운을 모으고 내년에 터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년에는 금전과 번영이 함께할 것이니 올해만큼은 욕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조심하세요. 특히 올해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관 관련 질환을 앓으시거나 심장,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예방하세요. 또한 이런 병을 앓으셨던 분들은 장거리 여행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부정성이 올라오며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갑진년 소띠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괜히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여러 모임에 나갔다가 본인만 피곤해집니다. 올해 슬로건인 충전을 항상 기억하세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원래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그럼 그 중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회사 일에 엄청난 조언을 줄 수도 있으니 주변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운이 트이게 하는 개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다 안 좋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충전하고 평탄한 해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배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또한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지낸다면 필히 운이 트이고 대성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올해는 무조건 재충전입니다. 재충전이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재물이 끝없이 쌓이는 쥐띠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아마 대부분 무탈하게 보내셨을 텐데요. 만약 상반기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대운의 징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지요. 하늘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야만 상을 주는 것이지요. 무탈한 상반기를 보낸 분들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그릴 것이고 고통받는 상반기를 보낸 분들은 하반기에 반드시 대성할 것입니다. 절대 운대를 벗어나면 안 되며 운대를 벗어나는 순간 재물은커녕 복이 싹 달아나니 주의하세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운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쥐띠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업무상으로도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며 일터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쥐띠는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하는 해입니다. 화개살이 운으로 작용해 안정화되는 시기인데요. 만약 작년에 고된 일이 있었다면 올해는 잠시 내려놓고 일을 정리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봄에 생각 정리를 잘 해놨다면 여름부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지요? 이번 6월부터 점차 풀릴 것이며
하반기 쥐띠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진년 쥐띠분들은 안정을 올 한 해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한다면 귀신같이 재물과 번영이 따라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운을 보면 이분들은 기존 하시던 일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돈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평탄하나 무리하게 일을 벌리면 운대가 좋지 못할 수 있으니 확장보다는 안정을 택하세요. 안정을 택하고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일이 잘 되고 돈복이 터질 것입니다. 하반기에 기회가 보이는 쥐띠는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안정감 있게 해야만 운대가 트입니다. 적절한 규모로 일을 진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상승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된다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욕을 앞세워 일을 추진하다 보면 될 일도 꼬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은 가급적 맡지 마시고 혹시 맡으셨다면 안정감 있게 조심스레 추진하세요. 쥐띠분들은 오히려 조심스레 일을 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금전운은 너무 걱정 마세요. 갑진년 쥐띠의 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넘쳐나는 재물은 아니지만 곳간을 꽉 채울 만큼의 재물이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내실 것이며 분명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실 겁니다. 만약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면 하반기에 반드시 곳간이 채워질 것이고 횡재수도 보이니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질병이 있었던 부위에 다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과거에 병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항상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인을 만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해가 될 것이고 특히 오래전에 맺은 인연들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동창, 옛 직장 동료 등을 만날 텐데 절대 피하지 말고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이분들이 올해 귀인입니다. 혹시 상반기에 옛 인연들은 많이 만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밖을 많이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올해는 과거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뜻하지 않은 선물을 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올해 쥐띠는 운이 아주 평탄한 해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넉넉한 해이며 특히 안정을 택한다면 올 한 해 무탈하게 잘 보내실 겁니다. 또한 귀인을 만나는 해가 되니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명심하세요. 올해는 무조건 안정입니다. 안정이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4 갑진년 정신력을 발휘하는 개띠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개띠의 금전운은 평균적으로 좋지 못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운이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개띠의 재물운이 확 트이는 방법을 전부 다 공개할 테니 꼭 끝까지 보시어 자신의 운대를 체크하고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힘드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하세요. 실제 운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돈복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운대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난 뒤에는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띠는 정이 많고 아주 솔직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타입인데요. 올해 개띠는 제살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살은 손발이 묶여 본인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주변과의 마찰이 생기기 쉬우며 경솔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운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순리에 몸을 맡겨야 안 좋은 기운을 빨리 내쫓고 운대가 트입니다. 제살이 끼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올해 정신이 아주 강해지는 해를 맞이합니다. 정신적 활동, 즉 생산적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여러 개 생각한다는 뜻이고 깊은 생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하반기에 실력을 발휘해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도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갑진년 개띠 분들은 창의성을 올 한 해의 슬로건으로 삼으세요. 몸이 묶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머리를 쓰신다면 반드시 성공적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직장 및 사업운을 보면 올해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하지만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바로 매출과 직결되지 않죠. 따라서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공을 다지는 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여러 아이디어를 사업적으로 발전시키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 내년에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길게 보시고 올해는 사업하시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지만 내년부터 복이 들어온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 조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운이 올 징조를 미리 아셔야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겠죠. 만약 올해 하반기에 너무 힘들고 고생하는 것 같아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내년에 운대가 풀릴 대박 징조이니까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운대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간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또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변화의 기운이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긍정으로도 작용하고 부정으로도 작용합니다. 갑작스런 부서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변화의 기운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서 이동이 있다고 해서 거부하지는 마세요. 이동을 해야 운대가 잘 풀립니다. 운대에 올라타야 내년부터 돈맥이 뚫리며 재물과 횡재수를 얻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올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연구하고 내년에 있을 재물의 번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잘만 준비하신다면 하반기부터 잘 될 조짐이 보이고 내년에는 반드시 대성하실 것입니다. 금전운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올해 개띠는 활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활동을 많이 해야 재물이 모이는데 활동을 잘 못하니 재물이 모이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이지 않을 것이란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만큼은 확실하게 재물복 챙겨드리려 하니까요. 올해 개띠는 반드시 횡재수에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횡재수는 뜻하지 않은 재물입니다. 복권과 상속 등을 기대하세요. 올해는 횡재수의 기운이 단 한 번 존재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신다면 큰 금전이 들어올 것입니다. 올해 사업과 투자를 하신다면 꼭 유의하세요.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일이 틀어지는 것을 대비하셔야 재물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활동력이 떨어져 재물이 묶인다는 것은 나가는 재물도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을 기약하시고 올해는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운대에 올라타는 일입니다. 유행 바라지 마시고 횡재수를 꼭 기억하세요. 올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와전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인간관계를 형성하실 땐 입은 닫고 귀를 여세요. 말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화를 입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야 친구들과 내 인연들이 오래도록 내 곁에 남습니다. 혹여나 구설에 오른다면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간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제살의 기운이 강해 행동거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거망동 마세요. 사람을 통해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통해 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장꾀를 부려 상황을 모면하는 것은 갑진년 개띠 운세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올해 애정운은 좋습니다.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가 아주 좋은 해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올해 처음 보는 이성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바로 귀인이자 미래의 배필입니다. 곧바로 연애 또는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올해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연애 감정을 키워가시면 내년 혹은 내후년엔 결혼의 운대가 보이니 올해의 인연이다 싶은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애인이 있으신 분들 중에 현재 관계가 서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 너무 전전긍긍 마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올해 개띠는 생각하는 해입니다. 행동을 마시고 관계를 회복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올해 연애와 애정운이 좋으니 이성 관계는 너무 염려 마세요. 올해 개띠는 경거망동 마시고 생각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제살의 기운이 있어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필히 어려움에 빠지는데요.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시고 항상 심사숙고하세요. 만약 이를 잊고 행동을 올바로 못한다면 운대를 벗어나게 되니 주의하세요. 명심하세요. 올해는 무조건 생각과 창의성입니다. 창의적 생각을 많이 해야 내년에 대운이 깃듭니다. 소띠, 쥐띠, 개띠의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은 반드시 복주머니와 콧뚜레종 이용하시어 재물운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현인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놓치지 않고 풍수, 운세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